네, 그러면 이제 안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통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CNT 보통 하잖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끝났던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URL을 붙여놨어요. 이건 한국에서 한의학 연구정보센터에서 따로 동영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유튜브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 하나당 아마 한 6, 7분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두 개입니다. 1, 2편으로 나눠 있고요. 두 개니까 선생님들 한번 쭉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보통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CNT가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CNT 최신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헷갈리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애매하실 것만 한 거를 그냥 Q&A 식으로 그냥 묶어서 제가 19개, 2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요거 그냥 같이 보시는 걸로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를 보시기 좋게 커다란 스크린으로 바뀌었네요. 네, 됐습니다. 자, 발침하기 전과 발침 시 자침 부위에 압력을 가해야 하는가? CNT에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침을 빼고 있는 중일 때 침 근처에 압력을 가하면 예기치 않은 절침 등 부상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상의 실행 기법은 자침 부위에서 침을 완전히 뺀 이후 혈자리를 눌러서 압력을 가한다. 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기가 빠질 수 있으니까 꼭 해서 기가 빠지는 것을 막는 거라고 학교 때 CNT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이 할머니들 환자 배에다가 침을 놓으면 살이 이렇게 쭉 달려올 경우가 있어요. 침 뽑을 때. 그럴 때는 살짝, 그러니까 살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데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정도만 살짝 이렇게 솜 같은 걸로 잡고 뽑으시면 안전하겠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할머니 뱃살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그냥 내비두고 이렇게 쭉 뽑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상식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침을 강하게 찌르고 염전하고 제습하면 출혈과 멍이 드는 정도가 더 심해지는가? 상식적으로는 맞겠죠. 당연히. 특히 소혈관들 많은 부위를 염전 제삽하고 강하게 찌르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혈관 터뜨릴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찬스가 높아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만 리포트에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CNT에서 물어봤을 때는 만약에 무슨 이유에서 선생님들께서 CNT 시험을 다시 쳐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에서는 아직 모른다라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침의 길이나 굵기는 침 느낌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가? 이것도 검증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상에서 봤을 때 정렬이 아닌 이상은 제 생각에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당연히 굵은 침이 더 강한 침감을 주지 않을까요? 예, 이것은 우리는 임상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CNT에서 원하는 대답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가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치료가 끝났을 때 환자 몸에 침이 남겨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자침 부위를 촉진하는 행동은 최선의 방법일까? 예를 들어서 이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화나고 완전히 잘 보이는 상황에서 침을 뽑을 때는 이게 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 환자들이 좀 이렇게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그 진료실을 깜깜하게 해두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아니면 만약에 해가 떨어지는 상황이나 일몰 상황에서 만약에 조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게 침 뽑을 때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밝기가 덜 밝으니까. 근데 이럴 때 손으로 더듬는 게 맞는 것인지가 정말 좋은 방법일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만약에 꼼꼼한 데서 더듬다가 되게 얕게 놔야 되는 부분은 얕게 놨겠죠, 놔을 때는. 근데 이거 건드려도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로 안 좋은 방법이고, 우리 인턴 때 그런 거 안 하셨나요? 내가 침 꼽으면 그 침 개수 옆에 적어 놓으라고 그러든지, 보통 테이블 페이퍼 사용하니까 저 인턴 할 때는 테이블 페이퍼 옆에다 써놨거든요, 숫자로.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내가 이게 다 뽑은 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서 뽑으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CNT에서 원하는 것은 침 위치와 어느 혈자리 그 다음에 몇 개를 집어넣는지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토탈 몇 개를 넣는지는 어디다 적어 놓든지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그 개수대로 뽑았는지만 확인하면 더듬을 필요 없겠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CNT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흠집 났어요 환자가. 그때 따뜻한 물이나 설탕물을 입에 넣어줘야 되는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이 있고 봐서 이 환자가 기력이 너무 쇠 있는 환자라서 침을 맞아가지고 너무 강한 그 자극이 들어가서 기가 너무 빨리 돌아서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늘어져 있다. 그러면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한테 억지로 물을 넣어주면 그 물이 당연히 식도로만 넘어가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기도로도 넘어가서 기도로 넘어갈 찬스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막아가지고 호흡에 곤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호흡을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기도까지 막아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물을 주시려면 환자가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 그 행위를 할 동안은 앉은 상태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머리만 까딱 들고 이렇게 물을 넣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방법을 피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적절한 소독약으로 진료용 테이블을 닦아야 하는가? 예, 정해져 있는 거는 환자가 바뀔 때마다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소독 용액이나 소독약이 묻은 천으로 진료대 또는 진료용 의자를 닦아야 합니다. 손 씻기와 마찬가지로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바뀔 때마다 진료 작업 표면,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죠. 환자 눕는 침대 표면을 소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팩에 든 침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쌈지침이나 아니면 이렇게 블리스터 있잖아요. 하나 딱 가면 10개 이렇게 쭉 들어있는 거. 침관에 침 하나에 침관 하나씩 있는 거 말고요. 근데 고고친 침을 사용할 때 한 환자를 위해 침 포장을 뜯은 다음 사용하지 않은 침을 다른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가? 보통 여기저기 가보면 많죠. 이렇게 뜯어놓은 침 이렇게 뜯겨져 있는 거. 그리고 그걸 다시 사용하는 경우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건 CNT에서 보면 멀티팩에 들어있는 침이 일단 포장을 뜯으면 더 이상 무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사는 매번 치료를 할 때마다 미균침을 사용해야 된다는 법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뜯은 거는 다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까우셔도 버리셔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1000개, 침 한 통은 사시면 1000개잖아요. 그게 해봤자 19불에서 22불, 23불 사이 아닌가요? 근데 그 하나에 얼마 하신다고 위험한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